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살다 은퇴한 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대감의 저택은 무려 9칸이나 되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머슴과 여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더랬지요. 하여 마을 사람들은 정대감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막강한 권세에 눌려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답니다. 이 정대감은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눈에 정기가 가득하고 몸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어찌나 기운이 팔팔한지 부인과의 잠자리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을 정도였지요. 하여 틈만 나면 다른 치마 속을 넘보니 동네에 정대감이 건드린 여인들이 수두룩했답니다. 그런 정대감의 작태를 잘 아는 안방마님은 점점 더 성정이 거칠어졌지요. 어찌나 사납고 포악해졌는지 심지어 정대감마저도 마님의 눈치를 살필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대감은 부인의 투기를 피해 기생집이다 색주집이다 하면서 점점 더 바깥으로 나돌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의 등살에 못 견딘 여종 순덕이가 나가고 새로이 여종 곱분이가 들어온 것이었죠. 곱분이는 이팔청춘 아리따운 처녀였는데 그 자태가 참으로 고왔답니다. 하여 벌써부터 집안 머슴들이 곱분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요. 곱분아, 그러지 말고 나와 혼례를 치르자. 나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 너랑 같이 일굴 논도 가지고 있는걸. 어머 필드가 무슨 벌써부터 혼례를 치르자 어쩌자 그러는 것이니? 난 아직 누구의 색시가 될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 허나 새침한 곱분이는 머슴들의 청혼을 모조리 거절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철벽을 치고 있었지요. 하여 다들 몸만 달아오를 뿐 곱분이 손목을 잡아본 사내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곱분이는 사실 머슴들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곱분이가 노리는 사내는 사실 따로 있었으니까요. 에휴, 김칫국들 그만 마시면 좋겠는데 난 평생을 천민노비로 살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곱분이가 정대감 댁에 들어온 지 어느새 석 달쯤 되었을 때였지요.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정대감이 하루는 대청마루에서 곰방대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마루를 닦으려고 하니 윤허해 주셔요. 집안일을 윤허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느냐. 얼마든지 닦거라. 네, 감사합니다요, 대감마님. 곱분이는 다소곳이 마루에 걸레질을 하였지요. 헌데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달싹거리며 닦는 모습이 너무나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치마가 얼마나 재미지게 흔들리는지 정대감은 그만 피우던 곰방대마저 까맣게 잊고 넋을 잃고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저 치마 안에 뭐가 있는지 자꾸만 궁금해지는구나. 아무래도 갓 찐 떡처럼 철썩거리는 것이 있음이 틀림없으렸다. 입안에 자꾸만 침이 마르고 머릿속에는 온통 곱분이 생각뿐이었지요. 그동안 바깥으로만 돌아다녔는데 집안에 이리도 좋은 계집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가 동안 정대감은 넌지시 수작을 걸었지요. 곱분아, 네가 이제 몇 살이더냐? 네, 대감마님. 올해로 19이 되었습니다. 홍이가 다 찼구나. 그래, 네 맘에 드는 사내는 있더냐? 아직이옵니다. 사내라곤 손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정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구나. 앞으로 좋은 혼처를 얻으려면 사내 보는 눈을 좀 키워야겠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놀란 곱분이는 정대감의 얼굴을 빤히 보았답니다. 그제야 정대감 눈 속에 타오르는 마음을 알 수 있었지요. 정대감의 수작을 눈치챈 곱분이는 셀쭉하게 웃었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귀엽고 심술맞은지 정대감의 가슴이 벌렁벌렁 하였지요. 그럼 대감마님, 제가 사내 보는 안목을 어찌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오늘 운수 대통한 줄 알거라. 바로 나야말로 그 안목을 가르쳐줄 귀재이니라. 정대감은 너스레를 떨었지요.
그러자 곱분이가 다소곳이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이렇게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제게 사내 보는 재주를 전수해 주셔요. 그래, 그렇다면 일단 네가 가진 것을 확인해야겠구나. 무엇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셔요? 그런 게 있다. 허니 오늘 밤 내 방 이부자리는 네가 챙기거라. 곱분이가 막 대답을 하려는 찰나였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안방마님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감, 여종과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재밌게 하십니까? 별거 아니었소. 그냥 날씨 얘기나 좀 했는데 부인의 심려를 끼쳤구려. 기겁한 정대감이 손사래를 쳤답니다. 마님은 의심이 덜 풀렸는지 두 사람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가버렸지요. 그제야 정대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부자리는 안방마님이 직접 챙기고 계셔요.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답니다. 에잉, 알겠다. 일보거라. 안방마님은 정대감이 얼마나 밝히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하여 혹시라도 여종들과 가까워질까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어찌나 집착을 하는지 이부자리까지 본인이 손수 관리할 정도였지요. 덕분에 정대감이 아무리 곱분이에게 마음이 가도 도통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놈 필드가 개 있느냐? 오늘은 일찌감치 읍내에 가야겠다. 네, 대감님. 기생집에 갈 채비를 해두겠습니다요. 어허, 누가 기생집에 간다고 했느냐? 말 조심하거라 이놈아. 안방마님 눈치를 살살 살피던 정대감은 결국 저작거리의 기생집에서 속을 풀었지요. 허나 곱분이의 뒤태가 자꾸만 떠오르니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풋풋한 여인이 자꾸만 끌리고 있었는데 곱분이가 그 마음에 불을 당기고 말았으니까요. 어휴, 왜 자꾸 곱분이 그것이 눈에 아른거린단 말이냐?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죽겠구나. 하여 정대감은 곱분이랑 어찌 해보겠다는 일념하에 어떻게 하면 부인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정대감은 마침내 기발한 수를 생각해내었지요. 옳거니 이번에야말로 이 포악한 마누라의 시선을 보기 좋게 돌리고 말 것이다. 며칠 후 정대감은 부인에게 살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요즘 들어 몸이 많이 피로해 보이오. 늘 이 집 살림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소. 대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 집안일은 응당 제가 할 일이니 심려치 마세요. 안방마님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요. 보통 때라면 이쯤에서 물러났겠지만 정대감은 필사적이었답니다. 더욱 은근하게 불렀지요. 어허, 그런 말씀 마시오.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고 부인도 한창 때와 같지 않으니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그건 그렇지요. 마침 뒷산 신보사에서 큰 법회가 열린다오. 그날 동네 양반집 부인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니 부인도 가보심이 어떻겠소? 여인네들과 수다를 떨 생각에 안방마님은 솔깃해졌답니다. 정대감은 옳다구나 더 몰아붙였지요. 거기다 명망 높은 스님도 오시니 부인이 다녀오면 우리 집안에 더 큰 복이 깃들지 않겠소? 정대감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가마까지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완전히 넘어간 안방마님은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대감께서 신경을 써주시니 다녀와야겠군요. 잘 생각했소. 하지만 그동안 대감을 돌볼 사람을 어찌 구한다지요? 그건 걱정 마시오. 부인이 무척 그립겠지만 며칠 정도는 참을 수 있소이다. 그리하여 안방마님은 정대감의 가마를 타고 신보사로 향했답니다. 정대감은 특별히 머슴들을 엄선하여 안방마님에게 딸려 보냈지요. 덕분에 마님은 신보사까지 아주 쾌적하게 갈 수 있었답니다. 허나 더 쾌적한 기분을 만끽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대감이었습니다. 어휴, 알터니가 쏙 빠진 기분이로구나. 간신히 저 망할 마누라를 치워버렸으니 이제부턴 내 세상이로다. 여봐라, 한 상 떡 벌어지게 술상을 차리거라. 그리고 곧분이도 내 방으로 들라 하고.
부인이 떠나자마자 정대감은 술상을 차렸지요. 그리고는 곱분이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답니다. 어찌나 기다리고 기다렸는지 곱분이가 들어오자마자 정대감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오 곱분아, 내 술 한 잔 바꿔라. 사내를 배우려면 쭉 들이켜야 하는 것이다. 아니 되옵니다. 제가 어찌 하늘 같은 대감마님의 잔을 받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 하옵니다. 곱분이는 손을 빼며 앙큼을 떨었지요. 그러자 대감의 마음이 더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바꿔라 곱분아. 네가 안 받으면 내 팔이 떨어지겠다. 대감마님 팔을 상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요. 그래, 쭉 들이키거라 쭉쭉. 그렇게 정대감과 곱분이는 주거니 받거니 술을 나눴습니다. 얼근하게 술이 오르자 대감의 목소리가 은근해졌지요. 곱분아, 지금이야말로 이 몸이 사내의 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헌데 곱분이가 대감을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계집을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안방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쇳내는 죽은 목숨입니다. 곱분아 걱정 말거라. 내가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할까봐 그러느냐? 걱정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더니 곱분이를 턱하고 얼싸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랍니까? 곱분이가 대감의 품속을 또다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대감은 금방이라도 터지기 직전이었지요. 곱분이가 이리도 가까이 있는데 일을 시작할 수 없으니 죽을 맛이었답니다. 왜 또 그러느냐? 너는 이 대감의 가르침이 싫기라도 한 것이냐? 그건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허나 배우기 전에 제가 꼭 하나 청이 있사옵니다. 정이라? 그건 또 무엇이냐? 바짝 몸이 달아오른 정대감은 곱분이의 청이 무엇이건 간에 들어줄 요량이었답니다. 대감마님, 절품에 안기 전에 약조 하나만 해주십시오. 약조라니? 그래, 무슨 약조를 하라는 것이냐? 천민인 제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 대감의 것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면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대감은 곱분이의 말에 맹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어째 싫지 않은 기분이었지요. 자기 것을 확실히 챙기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리따운 젊은 계집이 머리까지 영특하니 왠지 더 끌리는 것 같았답니다. 그거 참 맹랑한 계집이로구나. 좋다. 대감인 이 몸이 그거 하나 못 해주겠느냐? 헌데 정대감의 말에도 어째 곱분이의 얼굴은 펴지지 않았답니다. 네가 정녕 내가 애달파서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게로구나. 왜 또 그러느냐? 대감님 말씀은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계속해보거라. 제게 약조문을 하나 써주시면 믿겠습니다요. 철석같이 믿고 대감의 것이 되겠습니다요. 하여 정대감은 즉석으로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하여 약조를 써주었답니다. 곱분이를 면천시켜 양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약조를 확인하고 나서야 곱분이는 정대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요, 대감마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요. 어이구 이제야 오느냐? 내가 학수고대 하느라 진이 다 빠졌느니라. 정대감은 곱분이와 질펀한 시간을 보냈지요. 특히 그리도 궁금했던 곱분이의 뒷심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역시나 달덩이 같은 것이 갓 찐 찹쌀떡보다도 쫄깃쫄깃하였지요. 신나게 달린 정대감은 그야말로 화끈한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즐겁기로는 곱분이도 마찬가지였지요. 힘이 세기로 이름 높은 정대감에게 걸렸으니 곱분이 같은 처녀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실력을 아주 제대로 경험한 곱분이는 왜 안방마님이 그토록 정대감을 감시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이야말로 사내 중의 사내이십니다. 그걸 이제 알았느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네 사내 보는 눈도 한층 높아졌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정대감은 곱분이의 뒷심이 참으로 좋다며
칭찬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곱분이도 그런 대감이 좋아서 더욱 품을 파고들었지요. 그날 사내의 맛을 제대로 본 곱분이는 그 뒤로 오히려 정대감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대감도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놀아제꼈지요. 그렇게 둘은 단단함과 부드러움에 빠져 꿈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대감마님, 저는 왜 이제야 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는지 한스럽습니다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남녀의 재미라는 것이다. 잘 알겠느냐?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안방마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마님은 대감과 곱분이의 사이가 뭔가 가까워진 것을 느꼈지요. 대감이 곱분이를 보는 눈이 부드럽고 곱분이 그것은 대감을 향해 살살 눈웃음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팍 오고 말았답니다. 곱분이 이 앙큼한 것이 어째 아무래도 거동이 수상하구나. 그리하여 마님은 그날부터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대감과 곱분이를 감시했답니다. 곱분이가 어딜 가건 마님의 시선이 뒤에 따르니 그야말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곱분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라치면 벼락같이 야단을 치니 곱디고 온 곱분이의 얼굴에 자꾸만 눈물 자국이 번져갔답니다. 보다 못한 정대감이 나섰지요. 아니 부인, 요새 어찌하여 곱분이한테만 그리도 사납게 구시오? 종을 부리더라도 좀 숨 좀 쉬게 하면서 부리시오. 대감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한 여종이 아니라 이 집의 정실인 절 타박하시다니요. 아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요. 말은 무슨 놈의 말입니까? 이게 다 누구 탓인지 정녕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마님이 사납게 대거리를 하니 정대감은 또 찔끔하였습니다. 하기사 저 더러운 성질 때문에 부인을 멀리했는데 그걸 오래간만에 되새기게 되었지요. 어휴, 여편네 성질하고는 참. 이러다간 곱분이건 나건 제명에 못 죽겠구나. 안방마님의 호랑이 같은 눈을 피할 길이 없으니 정대감은 속만 타들어갔지요. 곱분이가 사랑채에 청소를 하러 올 때면 정대감은 그녀의 엉덩이를 쳐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치마 속이 궁금했지만 바깥에서 안방마님이 시간을 재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대감, 그간 저희의 약조를 잊지 않으셨겠지요? 네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물며 약조를 내 어찌 지키겠느냐? 대감이 쏘아붙이자 곱분이는 천불이 났습니다. 하기사 안방마님이 감시하는 동안엔 정대감도 별수가 없었으니까요. 합방이 없으니 당연히 약조도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곱분이도 살랑살랑 암컷의 냄새를 풍기며 정대감을 노렸지만 결국 아쉽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이구, 이젠 자나깨나 곱분이 생각만 나는구나. 가만히 있자. 뭔가 술을 좀 써야겠는데.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정대감은 마침내 꾀를 내었답니다. 정대감은 마을 외곽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한 채 샀답니다. 그리고는 집 열쇠를 정대감 자신과 곱분이만 가졌지요. 곱분아, 이 열쇠를 바꿔라. 이게 무엇입니까? 마을 앞에 있는 집의 열쇠이니라. 이제부터 너는 심부름을 받을 때마다 거기 가서 딱 기다리도록 하거라. 며칠 후 정대감은 곱분이에게 장에 다녀오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바람을 쐬겠다며 집을 나섰지요. 당연히 정대감이 향한 곳은 그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살며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던 곱분이가 버선발로 나왔지요. 대감마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정대감의 품에 곱분이가 뛰어들었지요. 정대감은 더 참지 못하고 그대로 안방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었지요. 정대감과 사랑을 나눌 때의 기쁨과 만족감이
곱분이의 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대감 역시 곱분이의 포동포동한 속살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쫀쫀함을 경험하였지요. 곱분아, 숱한 여인을 만나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너 같은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이로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대감마님? 제가 그리도 좋습니까? 그렇단다, 곱분아. 나는 이제 네가 없으면 정녕 못 살 것 같다. 곱분이는 정대감의 말에 내심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대감과의 은밀한 약조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곱분이는 정대감의 방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였지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곱분이는 자꾸만 웃음이 피어올랐답니다. 헌데 안방마님이 그만 그 모습을 보고 말았더랬지요. 왠지 기분이 나쁘고 이상했던 안방마님은 곱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곱분아, 넌 왜 그리 바보처럼 웃는 게냐? 화들짝 놀란 곱분이는 그만 들고 있던 대야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걸레를 빤 물이 안방마님의 치맛자락에 튀고 말았습니다. 아니, 넌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게야? 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던 안방마님은 회초리를 들어 곱분이의 종아리를 매섭게 내리쳤답니다. 안방마님이 회초리를 휘두를 때마다 고운 곱분이의 종아리에 붉은 줄이 죽죽 그어졌지요. 결국 곱분이 입에서도 비명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한 정대감이 달려왔지요. 여보시오, 부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 거 너무 심하게 야단치는 게 아니오? 아니, 뭐라고요? 지금 잘못한 곱분이가 아니라 절 타박하시는 겝니까? 서슬이 시퍼런 마님의 기세에 정대감은 또다시 찔끔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듣기 싫습니다. 대감께서 아무리 뭐라 하시건 간에 오늘 인연의 버릇을 고쳐놓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때리니 보고 있던 정대감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안방마님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곱분이를 풀어주었답니다. 정대감은 얼른 곱분이를 비밀 저택으로 보냈지요. 곱분이 그것이 어딜 갔습니까? 내가 바람을 쐬라고 좀 보냈소이다. 나가서 반성하고 들어올 것이니 부인은 심려치 마시구려. 대감이 그렇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방마님이 꽁하니 있자 대감은 슬쩍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거 요새 부인이 많이 거칠어진 것 같소. 마음을 편히 먹으시구려. 제가 누구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다 대감이 절 돌아보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게 울먹거리며 품에 안기니 대감은 새삼 부인에 대한 열기가 끓어올랐지요. 하여 안방마님을 품에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부인, 내 앞으로는 부인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겠소이다. 대감, 제게는 대감뿐입니다. 그동안 안방마님의 성정에 질려 바깥으로 나돈 대감은 오래간만에 부인의 얼굴을 마주하였지요. 사실 안방마님은 젊었을 시절 미색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하기사 그 덕분에 대감댁 안방마님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안방마님을 보니 대감도 욕망이 타올랐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실로 오래간만에 부부다운 시간을 보냈지요. 대감은 어쩜 이리도 굴강하십니까? 신혼 시절하고 비교해도 그 힘이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 아래로 대감이 허리심을 뽐내니 안방마님은 아주 자지러졌지요. 대감도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편 곱분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대감이 오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나게 얻어맞았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맞은 기분이었지요. 하여 시근덕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어째 안방마님이 있는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가만히 다가가 보니 글쎄 대감과 안방마님이었지요. 부부가 아주 알콩달콩 사이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곧분이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지요. 이팔 청춘 꽃다운 나를 바쳤거늘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19 곧분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째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은 많은 마님에게 패배감이 들었으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되니 대감과의 약조가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저렇게 사이가 좋으면 자기와의 약조를 지켜줄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이를 갚아주리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침 마님이 옆집 최진사댁 마님을 보러 갔을 때였지요. 대감마님, 이부자리를 개도록 하겠습니다요. 곧분이가 대감님 방에 들어온 것입니다. 곧분이는 이부자리를 개면서 또다시 뒤태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운 항아리 같은 엉덩이가 이리저리 움직이니 정대감이 또다시 불끈 솟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니는 정말 요물이로구나. 내 마음을 어찌 또 이리 흔드는 게냐? 아니 제가 뭘 어찌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대감? 듣기 싫다. 어서 그 집에 가서 기다리거라. 오늘은 내가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곧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하여 얼른 비밀 저택으로 향했답니다. 1시즌쯤 지나니 정대감이 들어왔습니다. 대감 오셨습니까? 앙큼을 떨어도 소용없다. 오늘은 죽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바라던 바이옵니다, 대감. 곧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오늘이야말로 정대감의 확답을 들을 요량이었습니다. 하여간 며칠 만에 만나게 된 둘은 용광로처럼 타올랐지요. 불꽃을 뿜어내며 질퍽하게 즐긴 둘은 나란히 드러누웠답니다. 대감, 슬슬 저와의 약조를 생각해 주시어요. 약조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대감이 능청을 떨자 곧분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허나 꾹 참고 사근사근하게 말했지요. 저를 면천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녀는 그 말만 믿고 대감을 따라왔나이다. 허나 대감은 묵묵부답이었지요. 그건 어렵다. 함부로 널 면천시켜 주었다간 모두가 너와 나의 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찌하옵니까? 대신 내가 한 재산 떼어줄 터이니 그걸로 걱정 없이 살도록 하여라. 허나 곧분이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지요. 이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돈푼을 받고 물러나겠습니까? 하여 속으로 이를 악물고는 새로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하였지요. 대감께서는 너무나 야속하신 분입니다. 그런 대감에게 마음을 빼앗긴 제가 참으로 원망스럽사옵니다. 그러면서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정대감에게 안겨들었지요. 참지 못한 정대감은 또다시 곧분이를 안고 힘을 썼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지요. 요새 정대감은 점점 더 곧분이를 멀리하고 안방마님과 가까워졌답니다. 빙빙 돌아서 제 집 구멍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수많은 여인을 접했던 대감은 오래간만에 가까워진 부인이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하여 매일 밤마다 부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힘들지 않은가? 이거라도 마시고 일들 하게. 아이고 이거 막걸리 아닙니까요?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자네들도 쉬엄쉬엄 하면서 일들 하게.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 되겠는가. 그 덕분에 마님의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하인들을 구박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정대감 댁에 평화가 찾아온 듯 싶었지요. 허나 곧분이의 음모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내 속이 왜 이리 메스껍지? 아이고 속이 너무나 더부룩하구나. 아이고 곧분아, 뭘 잘못 먹은 것이냐? 멀쩡했던 아이가 왜 이리 몸을 비트는 것이야?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잠깐 좀 쉬어야겠어. 헛구역질을 하던 곧분이는 남몰래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대감 곁에 슬며시 다가갔답니다. 대감마님, 오늘은 기니 할 말이 있으니 그 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응? 할 말이라니?
여기서 하지 왜 거기까지 간단 말이냐? 허나 곧분이는 쌩하고 가버린 뒤였지요. 정대감은 곧분이의 버르장머리에 화가 치밀었지만 어째 마음이 뒤숭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게 비밀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지요. 저택에는 곧분이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곧분아, 지난날의 정을 되살리고 싶다는 것이냐? 허나 이런 관계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아쉽겠지만 그만 마음 접거라. 내가 나중에 한 재산 챙겨줄 것이니 그걸로 만족하려무나. 그러려고 대감님을 뵙고자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그러자 곧분이가 치마 저고리를 확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지켜보던 정대감의 눈이 이따시만큼 커졌지요. 아니 네가 회임을 한 것이냐? 대감께서 보는 바와 같사옵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푼 것이 영락없는 회임이었던 것입니다. 정대감은 대략 정신이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곧분이의 계획이 무엇인지 눈치를 챈 것이지요. 아니 어쩌자고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려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대감께선 약조를 까맣게 잊으셨는데 그럼 넌 앞으로 어찌할 작정이냐? 어찌하긴 뭘 어찌합니까? 제가 대감의 아이를 회임하였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지요. 정대감은 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지요. 혹시라도 곧분이가 정대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알려지면 크게 경을 칠 노릇이었으니까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대감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고민을 거듭하던 정대감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아니 된다. 대신 내 약조를 모두 지킬 터이니 너는 그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약조만 지켜주신다면 대감 말씀을 하늘처럼 따를 것입니다. 대신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정대감의 말에 곧분이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넌 당장 집에 가서 그날 저녁 대감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곧분이 그것이 안방마님이 아끼던 금비녀를 훔쳐서 사라지고 말았으니까요. 열량은 할 물건이었으니 한 재산 톡톡히 챙긴 셈이었습니다. 하여튼 안방마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지요. 곧분이 그것이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속이 타서 아주 손발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 이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아주 주리를 틀어야겠습니다. 참으시오. 그런 못된 계집은 있는 것이 상책이오. 대감은 모른 척하고 안방마님을 다독였지요. 나중에 더 좋은 비녀를 사주겠다고 하니 부인도 화를 가라앉혔답니다. 그러자 정대감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그 금비녀를 챙겨준 것이 바로 정대감이었으니까요. 금비녀는 정대감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징표로 건넨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 고비를 넘겼으니 일처리를 서둘러야겠구나. 이후 정대감은 마을의 가난한 양반인 장초씨 내외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잘 왔네. 요새 자네 형편이 좀 어렵지 않은가? 내 도울 방도가 떠올라서 이리 불렀다네. 솔깃해진 장초씨는 정대감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녀를 드리란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허나 자네가 돌볼 필요는 없네. 정대감은 자기가 한 재산 챙겨서 줄 터이니 양녀 건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녀는 장초씨의 고향으로 보내어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자네에게도 그 양녀에게도 섭섭지 않게 재산을 줄 것이니 자네는 내 말만 따르면 된다네. 하겠습니다요, 대감마님. 족보에 글자 한 줄 보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옳은 말일세. 이번 기회에 집안을 일으키면 되릴 아닌가? 오히려 자네 조상님들도 자네의 결단을 칭찬할 걸세.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던 장초씨 내외는 옳다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곧분이는 하루아침에
양반의 양녀가 되었지요. 곱분이는 이제부터 장초 씨의 고향으로 가서 양반집 과부 행세를 할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마지막 날 밤, 정대감은 곱분이를 만났지요. 대감 참으로 감사합니다. 휴, 난 꼭 귀신에 홀린 것 같구나. 내 평생 너처럼 맹랑한 계집은 처음이다. 저는 평생 사내라고는 대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시지요. 곱분이의 말에 대감은 찔끔하였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멀쩡한 처녀애를 생과부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하여 정대감은 멀어지는 곱분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답니다. 그리곤 그동안의 난봉꾼 행각을 참으로 반성하였지요. 그래,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으니 그 누구를 탓하랴. 그나마 크게 경을 치는 일 없이 끝났으니 참으로 다행이었지요. 한편 서슬이 시퍼렇던 마님은 생각보다 빠르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이 넘어 처음으로 회임을 하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정대감 댁에는 뜻밖의 경사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였소 부인.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참으로 경사로다. 허나 정대감은 속으론 생이별한 곱분이와 아이를 생각하며 착잡한 기분이었지요. 양쪽 다 내 자식인데 이리도 대접이 다르다니 이 모든 것이 내 업보로구나. 정대감은 그 뒤로 곱분이가 떠난 방향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곤 하였지요. 한편 곱분이는 평생 장초시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또 기르니 조용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지요. 거기다 평생 재가를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니 어쩌면 그 정성이 갸륵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정대감도 곱분이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이면 곱분이를 찾아가니 비록 나이 차이가 커도 참으로 사이가 좋았지요. 그렇게 평생을 곱분이와의 인연을 이어갔으니 정대감치고는 나름 의리를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 양쪽의 자식들이 모두 장원급제를 했으니 조금 괴상하지만 나름 행복한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